이 사건은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한 홍명보 감독은 팬들의 비판에 개의치 않는 듯한 표정으로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2026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오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홍명보 감독은 경기에서 전술 변화를 통해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는 특히 후반전에 팀이 전술적으로 매우 잘 플레이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자 홍 감독은 표정을 바꾸며 더 이상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그는 기자들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빠르게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에 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한 홍명보 감독은 최근 대표팀의 경기 이후 팬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으며 이 인터뷰에서 대표팀의 향후 준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가 자신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즉시 팬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팬들의 큰 기대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은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첫 경기에서 패배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과 언론은 실망했지만 홍 감독은 자신이 처음 팀을 이끌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죠. 그는 팀 빌딩 과정이 길고 전술과 선수들 간의 협력 발전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술과 경기 결과에 대한 홍 감독의 만족감은 현장에 있던 많은 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이 경기마다 더욱 명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팀의 경기력이 전반전보다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두 번째 경기가 첫 번째 경기보다 나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팀의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팬들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으며 팬들은 여전히 국가대표팀에 대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한국팀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홍 감독은 그 관점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전문가들과 팬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은 중요한 경기에서 과감하게 전술을 변화시켰으며 이는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죠. 그는 특히 후반 30분 동안 팀의 전술이 완벽하게 실행되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감독의 이러한 주장은 여론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의견에 실망했으며 한국팀이 경기 내내 손흥민의 재능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팀의 성공은 단 한 명의 개인이 아닌 전체 팀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이강인 등 모든 선수들이 그의 전술을 진지하게 따랐으며 덕분에 팀이 최근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발언은 많은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한국 대표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였던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왜 손흥민을 1차 공격의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자 홍 감독은 화를 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술에서 중요한 것은 이강인이나 손흥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결속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팀이 단지 한두 명의 핵심 선수에게만 의존한다면 상대팀이 이를 제어하고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홍 감독이 손흥민뿐만 아니라 오세훈과 황희찬 같은 다른 공격수에게도 기회를 부여한 이유이죠. 홍 감독에 따르면 팀이 공격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연한 옵션이 필요하며 단 한 명의 선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세훈과 황희찬을 측면에 배치한 것은 더 많은 공격 옵션을 창출하고 팀의 득점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팀은 손흥민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홍명보 감독은 점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의 의심과 비판에 직면할 때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변했는데요. 결국 홍 감독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돌연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점점 불쾌해지는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의도였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는 놀라움을 남겼습니다. 그 후 홍 감독은 기자회견장을 급히 떠났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혼란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손흥민에 관한 추가 질문을 거부한 것은 많은 기자들에게 놀라움과 허탈함을 남겼습니다. 이는 홍 감독이 왜 대표팀의 가장 큰 스타인 손흥민에 대한 질문에 과민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죠. 국제축구 팬 커뮤니티도 이 사건에 대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명보 감독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심지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홍 감독처럼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는 언론에 맞서 더욱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주목받는 선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도중에 중단한 것은 팬들의 비판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이미 팀의 성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국제 팬들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감독들과의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질문을 회피하거나 언론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팀에 대한 압박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의 빛나는 스타인 손흥민은 여전히 팬들의 기대와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홍 감독이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그에 대한 질문에 지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중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링동은 또한 홍 감독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나 내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며 이는 홍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은 홍 감독의 전술 능력과 그가 주요 선수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많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감독과 언론 사이의 긴장은 손흥민과 같은 중요한 선수를 둘러싼 상황에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축구 팬들은 앞으로 홍명보 감독이 경기와 기자회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또 다른 논란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을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한편 태극전사들의 유럽 무대에서의 활약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죠. 한국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15일 오후 10시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한국 대표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손흥민의 골과 2번의 도움을 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구단은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긴 후 한국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고 손흥민의 멋진 골로 3점을 얻었다. 이는 그의 129경기 국제경기에서 49번째 골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A매치 경기들에 출전하느라 긴 여정과 팍팍한 일정을 소화했지만 휴식할 시간이 없는데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는 EPL의 중요한 경기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큰 맞대결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손흥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가 태도를 바꿀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홍 감독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훼손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6라운드 첫 맞대결에서 2골을 넣었고 35라운드 대결에서는 페널티킥으로 득점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에 앞서 15일 오전 4시에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아이콘 이강인이 경기를 펼칩니다. 이강인은 시즌 첫 3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수비수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은 15일 오전 1시 30분 독일 분데스리가 3라운드에서 홀슈타인 킬과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죠. 김민재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바이에른 뮌헨의 개막 2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로 이적한 미드필더 황인범은 A매치 경기를 마치고 15일 오전 1시 45분에 열리는 에레디비시 5라운드에서 프로닝언과의 경기로 새로운 팀에서의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황희찬이 속한 울버햄튼은 16일 오전 0시 30분 EPL 4라운드에서 뉴캐슬과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과거 EPL 경기에서 아스널과 18번 맞붙어 7골을 넣고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